안녕하세요.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면서 노인성 뇌질환, 이거 정말 남의 일이 아닌데요. 오늘은 이 심각한 문제에 맞서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한 기술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시죠. 605만.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3대 노인성 뇌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분들이 무려 605만 명이라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죠. 이건 그냥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에요. 수백만 명의 삶이 걸린 아주 현실적인 위기 상황인 거죠.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이 데이터가 정확히 뭘 말해주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 질병에 따라서 위험군이 성별로 꽤 뚜렷하게 나뉜다는 거예요. 보세요. 뇌졸중은 남성 환자가 더 많죠. 그런데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여성 환자 수가 남성을 압도적으로 넘어섭니다. 그리고 이게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닌 게 바로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중반부부터 진단이 확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뇌 건강 정말 미리미리 챙겨야겠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치료법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히 파킨슨병처럼 삶 전체를 뒤흔드는 병의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치료법들은요, 안타깝게도 아주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치료가 바로 L도파 같은 약물인데요. 이게 뭐냐면 뇌에서 부족해진 도파민을 그냥 인공적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증상은 좀 나아지게 만들 수 있죠. 근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몸이 적응해버려서 약효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문제는 약을 오래 먹었을 때 나타납니다. 한 3년에서 5년쯤 지나면요. 약효가 줄어드는 건 물론이고 환각을 보거나 충동 조절이 안 되거나 심지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막 움직이는 그런 끔찍한 부작용들이 연달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에만 20만 명으로 추정되는 파킨슨병 환자와 그 가족들은 절박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약 먹고 수술하는 것 말고는 다른 희망은 없는 걸까요? 자, 그럼 여기서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뇌가 스스로를 치유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는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어떻게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지 한번 보시죠. 그 핵심 기술을 뉴로 피드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뇌한테 거울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네 뇌파가 이렇단다 하고 실시간으로 보여주면 뇌가 그걸 보고 스스로 이렇게 해야 더 안정되는구나 하고 건강한 패턴을 학습해 나가는 원리입니다. 이 뉴로 피드백 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뇌과학 전문 기업 파낙토스인데요. 이 회사의 기술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파낙토스의 핵심 기술은 바로 이 뉴로하몬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원래는 아주 비싸고 복잡해서 연구실에나 있던 뇌 훈련 장비를 누구나 집에서 쓸 수 있게 휴대용으로 만든 세계 최초의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거 믿을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 당연히 드시겠죠. 그 신뢰성의 기반이 아주 탄탄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미국 FDA 승인을 받았고요. 자그마치 100만 건이 넘는 임상 데이터, 그리고 100편 이상의 학술 논문이 그 효과와 안전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게 이거겠죠? 그래서 정말 효과가 있나?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기존 치료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 훈련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는지 그 실제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사례는 수전증, 그러니까 손떨림으로 고생하시던 분 이야기입니다. 훈련 전에는 물컵 하나 제대로 들기 어려울 정도로 손을 심하게 떨었는데요. 딱 한 달 반 훈련을 하고 났더니 그 지글지긋한 떨림이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정말 드라마틱한데요. 파킨슨병 때문에 혼자 눕고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던 한 할머니가 되셨어요. 그런데 1년 동안 꾸준히 뇌훈련을 하신 결과가 어땠을까요? 요즘은 골프 치러 다닌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건강을 되찾으신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게 그냥 몇몇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숟가락질이나 양치질 같은 아주 기본적인 활동조차 남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던 또 다른 분은요, 이제는 혼자서 다 하시는 건 물론이고 예전엔 꿈도 못 꿨던 깊은 잠까지 주무신다고 해요. 중요한 건 약을 더 쓴 게 아니라 오직 뇌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낸 변화라는 거죠. 이런 실제 사례들을 보면요, 우리가 뇌의 건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뇌 건강이라는 게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팔다리 근육을 키우듯이 평생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또 훈련하고 강화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술 덕분에 스스로 뇌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뇌 건강 그리고 삶의 질은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